새벽 2시. 목이 심하게 말라서 잠에서 깼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면서 무심코 쳐다본 거울. 거울 속 내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웃고 있지 않았는데 그날부터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며칠간 그것에 시달린 나는 거울을 깨버렸다. 깨진 거울 조각 사이로 보이는 그거. 그런데 나는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나인지 그것이 나인지. 거울 속에 그거.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으로 이사온 고등학생 남재. 조용한 동네, 넓은 방, 큰 욕실, 모든 게 좋아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에 들어온 첫날 밤부터 남재는 계속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새벽 2시. 남재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조용했고 어두운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 없이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간 남재는 무심코 거울 앞에 섰다가 멈춰섰다. 그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행동을 조금 늦게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기분 탓인가? 남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거울 속 그는 여전히 눈을 감지 않고 미묘한 미소를 지은 채 가만히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다 거울 속 남재가 먼저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숨이 턱 막혀온다. 남재는 황급히 욕실 불을 끄고 방으로 도망쳤다. 거울 없는 벽 쪽에 등을 붙인 채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남재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았다가 뜰 때마다 거울 속 그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 남재는 친구와 셀카를 찍었다.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포즈로 웃으며 셔터를 눌렀다. 그날 저녁 남재는 그 사진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 그와 친구의 어깨 뒤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다. 긴 머리, 뿌옇게 흐려진 윤곽.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재는 소름이 돋아서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촬영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단 둘뿐이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남재는 다시 욕실에 들어갔다. 그는 무심코 거울을 보았다가 얼어붙었다. 거울 정중앙. 거기에 손바닥 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땀이 아니라 수증기 때문도 아니었다. 손자국은 안쪽에서 찍힌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번져 있었다. 유리 안에서 누군가 손바닥을 눌러댄 형상이었다. 그는 수건으로 조심히 문질렀다. 지워지지 않았다. 손톱으로 긁어보았다. 거울 표면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 자국은 유리 안쪽에서 비치는 것처럼 선명했다. 남재는 몇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마치 그 손자국이 살짝 더 커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마치 거울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 학교에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수업이 끝나고 남재는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다. 교실 문들이 모두 닫혀있고 발소리조차 울릴 정도로 고요한 복도.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따라왔다. 일정하지 않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듯한 발걸음.
남재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텅 빈 복도. 하지만 그 기척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치 바로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 그날 점심시간 친구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남재가 고개를 갸웃하자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가끔 네가 웃을 때 있잖아. 그게 이상하게 보이냐? 너답지 않게 되게 낯설고 무서워. 웃었다고? 남재는 그날 하루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하지만 거울 속 남재는 계속 웃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낀 남재는 이 집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 중 몇몇은 말을 아꼈지만 근처 부동산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흘렸다. 그 집 예전에 고등학생 하나가 살았었지. 근데 어느 날부터 학교를 안 나오더니 그냥 실종됐어. 가출이라고들 했는데 아무도 못 찾았대.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 한 명이 남재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그 애 말야, 실종되기 전에 자꾸 거울 보고 중얼거렸대. 요즘 거울 속 내가 나보다 먼저 웃는다고 했대. 그 말을 들은 순간 남재는 숨을 멈췄다. 등골이 싸늘해졌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남재는 욕실 앞에 다시 섰다. 문을 열기 전부터 심장이 요동쳤다. 무겁게 열리는 문 너머 희미하게 김이 서린 거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거울 앞에 선 남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신보다 먼저 거울 속 남재가 입을 열었다. 곧 바뀔 거야. 그 목소리는 바깥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와 동시에 거울 속 남재가 아주 천천히 진짜 남재보다 먼저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 웃음은 익숙하지만 낯설었다. 그 표정은 절대로 자신이 짓지 않을 웃음이었다. 남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거울 속 남재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포에 질린 남재는 산속 외딴 절을 찾아갔다. 노승 앞에서 모든 일을 털어놓자 스님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거울에 붙은 게 아니야. 그럼 어디에요? 내 눈동자에 붙은 거지. 남재는 어쩔 줄을 모르며 숨을 삼켰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재는 거울을 산산히 부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거울 속 존재도 함께 사라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 그는 깨진 거울 조각 속에서 자신의 눈을 마주쳤다. 거울 조각 속 진짜 남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갇혀 있었다. 유리 안에서 손을 마구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울 바깥에 서 있는 가짜 남재가 똑같은 얼굴로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내가 진짜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 더 무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